시리즈의 마지막 영화인 가오갤 3를 보면서 기존 마블 영화와는 다르게 이야기해볼 주제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가오갤 3를 보면서 느껴졌던 몇 가지 포인트와 생각들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화에는 다양한 종족들이 등장합니다. 외계인 및 로봇, 인간 등 다양한 종류의 생명체가 등장하는데 그들이 저마다 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SF를 기반으로 하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이 소통이라는 키워드는 1편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등장을 해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루트의 존재이죠. 그루트는 매번 I am Groot 라는 말만 합니다. 하지만 가디언즈 인물들은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단번에 이해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같은 언어를 쓰고 있지만 각 캐릭터들 사이에서 소통이 잘 안 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드렉스는 매번 설명을 해줘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분명 경고를 하고 주의를 줬지만 그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번 3편에서는 이것이 더욱 도드라지게 나타나죠. 가장 크게는 지구와 비슷한 행성인 카운터 어스에 도착을 했을 때 아이가 굴린 공을 돌려주려고 했으나 그것이 힘 조절의 실패로 인해서 카운터 어스 주민들과 싸우게 되는 계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 이런저런 다툼이 생기는 것을 영화 내내 볼 수가 있었고 이 영화에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이 에볼루셔너리 함선에서 아이들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과 언어적으로 소통이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그 모든 소통을 이어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바로 음악과 춤이 그 매개가 되는 것이죠. 음악과 춤은 비언어적 소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어로 된 음악을 듣고 가사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노래가 어떤 분위기인지 바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비언어적 소통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음악과 더불어 춤 또한 비언어적 소통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언어적으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캐릭터들과 서로 다른 외형을 가지고 있는 여러 캐릭터들이 같은 음악을 들으면서 춤을 춘다는 것은 감정을 공유하며 소통하는 것, 그리고 비로소 관객들이 그루트가 무슨 말을 했는지 들리는 것으로 영화가 마무리가 됐다는 것은 영화가 소통이라는 키워드에 얼마나 진심이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그루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듣는 순간이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런 연출을 어떻게 생각해냈는지 참. 자, 그리고 이 소통이라는 키워드는 가족이라는 키워드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영화의 스토리만 두고 본다면 소통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지만 각 인물들의 서사를 생각을 해보면 뿌리가 중요한 메시지로 느껴집니다. 사실 미국 사회에서는 뿌리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됩니다. 최근에 진행되었던 국제 야구 대회인 WBC에서 선수들의 출전 규정과 관련해서 부모의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서 출전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죠. 더불어 미국의 여러 영화에서 자신의 고향이나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다루는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미나리나 라이스 보이스 립스가 있겠죠. 이런 영화들이 미국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미국이 이민자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현재 살고 있는 공간과 지역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곳,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부모, 조부모가 태어나고 자라난 환경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미국 사회가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민자의 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환경이 낯선 상황에서 내가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가족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미국에서 가족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친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친구나 동료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즉 나의 주변 사람들을 모두 가족이라고 칭하는 것이죠. 영화에서는 가디언즈라는 가족을 중심으로 인물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함께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저마다 다른 곳에서 태어나 우주라는 곳에서 함께하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미국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과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한 관점에서 로켓의 서사를 바라보게 된다면 자신의 뿌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동안 여러 캐릭터들이 로켓에게 라쿤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로켓은 줄곧 라쿤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죠. 이전까지는 라쿤이라고 부르지 말고 로켓이라고 부르라고 하는 투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3편을 통해서 로켓이 자신이 라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연출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이후에는 로켓의 모든 행동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가 여러 마블 영화들에서 인체 부속품을 모으려고 했던 이유와 기계를 다루는 것에 왜 익숙했는지, 그리고 동료를 잃는 것에 왜 그렇게까지 슬퍼하는지에 대한 모든 서사가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는 스타로드나 네뷸라에게도 비슷하게 적용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그 사람의 과거를 알게 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행동이다 라는 것이죠. 심리학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인물들은 감추고 있는 것이 많다라는 이야기가 이번에도 적용된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로켓의 과거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함께했던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들이 보여준 태도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인상적이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라일라, 티프스, 플로어의 이야기들이 그렇죠. 극중 노에오에 등장하는 코스모와 이들은 서로 반대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모는 최초의 우주 견인 라이카를 모티브로 삼았는데 극중에서 우주로 버려진 코스모를 외계의 누군가가 구해주게 되어서 노웨어에 살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보이죠. 코스모는 소련에 의해서 버려진 강아지였고 그런 강아지에게 소통의 기능을 넣어서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모습이 아닌 스스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이는 마치 로켓의 모습과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런 그와 함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비슷한 선상에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반대로 과거 로켓과 함께 했던 친구들은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기보다는 그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하이 레볼루셔너리가 자신들을 잘 챙겨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것이죠. 하지만 그는 그들의 믿음과는 다르게 전혀 다른 의도를 가지고 그들을 데려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로켓은 살려두려고 애를 쓰지만 라일라, 티프스, 플로어는 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더불어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이라는 것이 그들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하이 에볼루셔너리가 창조한 함선 속 세상이 전부라는 것도 이 영화가 담고 있는 메시지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라일라는 하늘을 보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자, 결국 하이 에볼루셔너리는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변화를 시킨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결국 동물이라는 존재도 자유롭게 뛰어들면서 넓은 세상을 바라봐야 하지만 인간에 의해서 한정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들이 보여주는 주인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 인간이 동물을 바라보는 시선 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지점이었습니다. 사실 이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마블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블이라는 브랜드를 생각했을 때 기대하는 것들이 이 영화에 다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일부 캐릭터들이 퇴장하는 영화로서 가오갤 3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캐릭터들의 퇴장을 다룬 블랙 위도우에서는 관객들이 진짜 보고 싶어하던 블랙 위도우의 이야기나 부다페스트의 이야기들은 미뤄두고 갑자기 가족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게 되면서 이후에 블랙 위도우로 활동하게 될 옐레나 벨로바의 서사를 만드는 것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마블의 입장에서는 옐레나 벨로바를 조명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 이후에 디즈니 플러스 호크아이에 그녀가 등장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라도 마블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옐레나 벨로바를 보여주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관객들은 그것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마블은 관객이 보고 싶은 것보다는 자신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을 보여준 것이죠. 자, 그런데 가오갤 3는 관객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과 감독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절묘하게 섞여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임스 건 감독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어쩌면 가오갤 시리즈 자체가 어벤져스의 스토리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이야기라서 개입의 여지 자체가 조금 적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관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영화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DC의 수장이 된 제임스 건이 DC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무척이나 기대가 되는 것이 사실이죠. 새로운 가디언즈 멤버들이 등장한다는 것을 첫 번째 쿠키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새로운 캡틴이 된 로켓과 그를 따르는 멤버들이 앞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활동할 것인지를 잘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 캐릭터의 퇴장과 새로운 캐릭터의 등장을 잘 보여주는 마무리로 영화의 모든 기능을 다한 누군가의 말처럼 완벽한 마무리를 보여주는 영화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자, 결국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극중에서 우주로 표현되었지만 현실의 지구 안에서 여러 인종과 여러 생명체들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세상으로 변화하려고 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 하는 것이 감독이 말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인간의 더 나은 삶 혹은 더 완벽한 기술을 위해서 희생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메시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마블 영화를 본 느낌이라서 기분이 좋아지는 영화였습니다. 마블 영화를 엄청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극장을 찾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마블이었던 상황에서 지금은 그때의 모습을 느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 영화가 어느 정도 해소를 해주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지막일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더더욱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뒤에 등장할 영화들이 모두의 예상을 뒤집고 뛰어난 영화로 나올 수도 있겠으나 크게 기대가 안 되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오갤 3 어떻게 보셨나요?